장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서부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총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서부선 개발 계획 일부 해가지고 오늘은 서부선 개발 사업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지역 분석하고 토지 투자 측면에서 이제 오늘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총 3부에 걸쳐가지고 2부는 가덕신공항과 동부가 물류 플랫폼, 그 다음에 3부는 가덕신공항으로 집중되는 교통이나 도로와 철도 분야 가지고 총 3편으로 나눠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부선 개발 사업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서부선 지역, 특히 부산 강서구 쪽으로 해가지고 토지 투자를 하든 아파트를 사시든 상가를 사시든지 간에 부동산 측면에서 투자할 때 현재 어떤 개발 계획도 현재 잡혀 있고 또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토지 쪽으로 좀 주로 이제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현재 서부산 지역은 전체가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현재 서부산 지역에 이제 분포하고 농지가 시간이 지나면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농지가 전부 다 없어진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럼 앞으로 서부산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고 계시면 투자하는데 토지 투자, 뭐 아파트 투자,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투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 될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가 토지 투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전체 부동산 투자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기존 자료, 지금 현재 2011년도 올해가 아니고 기존 자료, 어떤 내용들이 부산시에서 발표가 됐는지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2017년도죠. 부산시에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 실행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 이 자료가 나올 때 상당히 많은 좀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었다고 표현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부산 지역을 아예 다 갈아엎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나온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엄청난 개발 계획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 축, 와이드 축, 웨스트 축인데 3W 전략이라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서부산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은 2019년도입니다. 전임 부산시장이지만은 낙동강이 바뀝니다 라는 표현으로 낙동강이 바뀝니다 해가지고 백년 미래가 열린다 해가지고 서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을 그 당시 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잘 안 믿죠. 뭐 늘 하는 얘기가 언제 되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부산 강서구 지역에는 가장 큰 사업인 에코 델타시티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명지국제 신도시는 입주가 거의 완료됐죠. 그거를 이제 축을 해가지고 더 아래로 상당히 많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월드 부산 해가지고 국제화 전략이고요. 와이드 부산 해가지고 광역화 전략이고 웨스트 부산 해가지고 균형 발전 전략이에요. 균형 발전. 대표로 몇 개만 좀 볼게요. 국제화 전략에는 뭐 육해공 실크로드 통합 기지를 뭐 만들어서 위상을 강화시킨다. 또 트라이포트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이포트를 활용해가지고 복합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아마 가덕신공항이 되면 이 기능이 상당히 좀 더 막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광역화 전략이 이제 동남권 통합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가덕신공항. 부산 분들이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부울경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가덕신공항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2부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광역교통체계도 뭐 확립한다. 그 다음에 동남권 R&D 클러스터 만든다. 대표적인 것만 좀 얘기할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 전략 부분에 보면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주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유유지를 확보한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공항, 항만과 주변 도시 간 직접 연계에 개척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 당시에도 좀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참고로 좀 보시면 됩니다. 월드 와이드 웨스트 해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는 부산 신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2016년도까지 못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연구개발 특구가 지금 현재 한 2028년도, 9년도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 클러스터 조성한다. 국제산업 물류도시는 만들었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보면은 서부산 전시 커뮤니티센터 JBX코 얘기하고 있습니다. JBX코. 그 다음에 대형 성박 수리 조선단지 이게 가덕도에 있죠. 그 다음에 명지 국제 신도시도 만들었고, 에코 델타 시티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발 작업에 들어가고 있죠. 총 3단계 구간 중에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부분에 가덕 신공항. 전체 사업 중에 보면 가장 큰 사업이 사실 가덕 신공항이에요.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기존에 쓰던 사업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관문 복합 터미널도 만든다. 그 다음에 가덕도 종합 특화 개발 계획. 신공항과 같이 이제 내년도 나오겠죠. 계획 자체가. 그 다음에 서부상권 광역 연결 철도망도 만들겠다. 교통도 하겠다. 그 다음에 역세권도 개발하겠다. 대저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부산 연구개발 특구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에요. 총 50개를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이제 선정했는데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빠지고 또 몇 개는 또 변경되고 새롭게 올라오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타이틀이 될 만한 이제 부분들만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지금 올해죠? 올해 어떤 개발 계획들이 현재 있는지는 좀 아시면 좋죠.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가 지금 보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지금 이제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동남권 관문공항 해가지고 가덕신공항이죠. 사실은 관문공항은 안 됐죠. 안 됐지만은 가덕신공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 부산신항이죠. 부산신항과 부산 제2신항인데 이제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됐죠. 그 다음에 철도. 오른쪽에 보시면 에코 델타시티, 명지국제 신도시, 그 다음에 국제산업 물류도시, 그 외에 또 현재 김해공항, 그 외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 또 앞으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자유물류도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전체를 다 합쳐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손님들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연계돼가지고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 만드는 것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면은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 대계절한 내용을 좀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서부상권, 원도심권, 그 다음 동부상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부상권만 보면은 항만하고 물류산업의 중심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타이틀이고요. 그 타이틀 내용에 보면 에코 델타 시티 있고, 동부아 물류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 얘기하고 있고요. 경부선 철로시아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서부 상권에 엄청난 사업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이제 시간적으로 언제 될지가 솔직히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덕 신구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덕 신구항이 만약에 내년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가덕 신구항이 공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가덕 신공항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쪽에 보이는 서부산적인 개발 내용들은 거의 동시에 다 움직이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내년도 타당성 지금 이제 사타하고 있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상 가져없이 잘 진행이 되면은
2029년도나 2030년도에 이제 신공항이 개항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삐끗하게 되면은 그 시간은 장담을 못하게 됩니다. 이왕 만들기로 한 거는 저는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간적으로 수화음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좀 이제 설계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2021년도입니다. 현재 부산 강서구 지역에, 서부산 지역이죠. 서부산 지역에 올라 있는 내용들 중에 개발 계획들이죠. 개발 계획 중에 제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만 좀 잡아봤어요. 위에서 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반대는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지만은 통합 이전은 계획도 올라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강동 공고주택지구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바로 보시면 대제역 주변에 해가지고 대저 공공주택지구 올해 발표났죠. 확정이 났죠, 올해.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고요. 공항을 중심으로 밑으로 보면 에코델타시티 현재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맥도 그린시티를 해가지고 현재 또 올해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새롭게 지금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가 이제 엑스포 자리였죠. 근데 엑스포가 북한으로 가면서 이 자리에 맥도 그린시티라는 국가공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죠. 또 이제 에코 밑에 보면은 명지 예비지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명지 국제 신도시가 완성이 됐죠. 입주 다 끝났으니까요. 거진. 그 다음에 거진이가 다 끝났죠. 입주는요. 다 끝났고 이제 상업지역 이제 뭐 공사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명지 예비지가 명지 2단계 사업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 다 끝났죠. 2019년도부터 보상이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보상이 끝났죠. 아마 이 신청 가신 분들은 올해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보상 자체가. 또 위에 또 다시 보시면 서부산업 복합산업유통단지라는 부분이 대서양 밑으로 해가 지금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물류도시라는 부분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해평야 부분이죠. 그다음에 동남국제도시지구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사실은 아직 동남국제도시지구라고 이제 확정난 건 아니에요. 확정난 건 아닌데, 위치가 기존의 김해 신공항 V자 활주로 부분이 있는데, 그 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없어지고 가덕공항은 이제 확정되면서 기존 계획이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갔고, 그 자리에 이제 동남국제도시지구라고 해가지고 현재 부산시 관련된 언론에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동남국제도시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것도 확정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지금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둔치도 생태공원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좀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포트 복합 터미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신항도 있고, 가장 중요한 가덕 신공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미널, 신항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2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토지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까, 이제 개별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저는 토지 투자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에다가 뭐 주택 투자, 상가 투자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대저역 밑으로 있는 연구개발 특구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강서구 대저동 이론이고요. 약 53만 평 정도 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고시라는 얘기를 좀 이제 제 수업, 제 주로 이제 강의할 때는 고시 얘기 특히 강조하는데 고시 안 났어요. 사람들이 자꾸 고시 났다고 얘기하는데 고시 안 났거든요. 내년도 지금 특구 지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표로 또 보시면 뭐 개발형 허가 제한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업방식 수용이고요.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연구발 특구라는 이 글자 자리에 지금 이제 제2펙스코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통과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사업지구 지정도 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죠. 부산시에서는.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 한 2024년도에 예상합니다. 토지 보상 자체를. 착공하고 준공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차후에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굳이 뭐 염두에 두지 마시고 토지 보상을 지금 이제 2024년도 정도 보시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김해공항 이론을 보시면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의 총체 대규모 이제 공공개발이 있다는 것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대저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자, 연구개발 특구 바로 옆에 부분이 지금 이제 대저 공공주택 지구인데요. 사실은 이 전체가 다 연구개발 특구였어요. 사업 자체가. 근데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공공주택 지구 지정했죠. 공공주도 뭐 3080 플러스 해가지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해가지고 느닷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지구가 지정됐어요. 올해 2월 달에. 다른 말로 이거 고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대저동이고요. 약 74만 평 정도 이제 부지가 나오고 계획 세대수가 17,000세대고 인구가 한 46,000명입니다. 대단히 큰 인구가 들어갈 규모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사업 방식은 당연히 수용이고요. 주요 대부분 다 아파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보고 있고 2023년도에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좀 지켜보십시오. 앞서 보셨던 연구개발 특구하고 제가 볼 때는 대저 공공주택 지구하고는 비슷한 시기에 토지 보상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날짜도 2028년도 비슷하게 아마 잡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부상권 복합산업 유통단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대사역입니다. 대사역 밑으로 만들어지는데 강동동 이론이죠. 강동동 이론. 약 40여만 평의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산업단지 지정 안 됐다. 다른 말로 할게요. 고시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고시 안 됐고요. 고시되려면 한 1, 2년 더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방식 수용이고요. 2017년도 12월 달에 개발행 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하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농지거래 하는데 불편한 건 없죠. 토지거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주요 시설을 보시면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 위치에 유통업무 설비해가지고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옮길 것으로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그것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환경평가 검토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2023년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한 2024년도 아니면 늦으면 2025년도 정도 되겠네요. 준공 시기는 비슷하죠. 지금 현재 앞에 보셨던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공공주택 지구라든지 요 복합산업 유통단지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 지금 준공 시기들이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드 신광을 중심으로 계속 그걸 포커스를 맞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입니다. 위치가 지금 현재 보시면 교정시설 이전 대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부지를 해가지고 이걸 발표하니까 지금 이 동네가 지금 계속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2019년도에 부산시장하고 법무부 장관께서 뭐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하지만 현재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거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교정시설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밑에 보이는 이 신도시 부지가 뭐 개발된다 하더라 이런 얘기 자꾸 도는데 개발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1단계 사업 부지는 수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단계 사업 부지는 환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지. 근데 저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환지 저 작업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의에서 저런 얘기합니다. 저거 환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환지. 저 많은 공장들, 창고들 어떻게 다 드러낼 것이냐.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쉽지 않은 행위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감을 줘서는 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수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지만 2단계 사업 부지가 환지를 하겠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조금 저는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합니다. 환지할 수 없습니다. 저 땅 절대로. 예.
왜 제가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이제 그만큼 환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환지 사업은 절대 어렵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지이동에 약 360만 평이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죠. 수용이 됐고요. 사업비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당시 6조입니다. 6조. 그 당시 6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업이며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업이라 보면 되겠죠. 송도 국제 신도시하고 에코 델타 시티가 크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졌는데요. 잘 보시면 1단계 사업이 명지동입니다. 요 밑에 포인트인데요. 99.1% 거의 다 끝났습니다. 2단계가 현재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부분이 2단계 사업인데 이 부분이 73%.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이 대지 이동해가지고 이제 주거도 일부 들어가지만은 이제 3단 위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18% 해가지고 계획 인구가 약 8만 명. 엄청난 인구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에코가 완성되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분명하게. 입주를 완성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1단계 사업이 올해 이제 거의 이제 100%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부지가 올해 이제 준공이 올해 이제 계획 잡혀 있죠. 근데 사실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아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부지 준공이 2023년도 12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2024년도 좀 보고 있어요. 워낙 지금 현재 저쪽이 지방이 약하다 보니까 좀 더 저는 시간이 좀 가지 않겠나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한양 수자연하고 호반 서밋이라는 아파트 분양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 10월달에 분양 시작하고 있고 서밋은 11월달에 분양합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한양 수자연이고 호반 서밋인데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99.1%, 2단계가 73.6%, 3단계가 18%. 올해 9월달 기준입니다. 올해 9월달.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이제 1단계 사업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스마트 빌리지가 올해 이제 입주를 가능한다고 지금 이제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거의 뭐 다 지었죠. 이쪽에 이제 스마트 빌리지가. 작년 겨울에 입주 신청 받을 때 상당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신청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명지 예비지입니다. 이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명지 예비지인데 옆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명지 국제 신도시고 명지 예비지만 보시면은 명지동 1원이고요. 사업기간이 한 25년도까지 지금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58만 평 규모고 기존 명지 신도시가 약 136만 평,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규모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 2만 2천 명을 수용한다. 계획 세대수가 8,700세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토지 보상비가 7,200억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 농지였거든요. 전부 다. 농지였습니다. 농지가 대다수였지만 그때 농지 보상비가 135만원, 평균 135만원 나갔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작은 돈도 아니고 작은 보상 금액도 아니에요. 제가 누차 토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보상비가 작게 나온다 하더라 부터 해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50만원 나왔다, 60만원 나왔다, 70만원 나온다 하더라. 토지 보상비가 뭐 80만원도 안 나올 거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정말 그건 모르고 하시는 소리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명지 예비지가 135만원이 평균 나왔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업들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비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명지 2단계 실시 계획이 낮고 공사 착공한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이제 준공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뭐 아파트 입주가에 완료된다 하면 2030년도 좀 보고 있어요. 기존의 명지 국제 신도시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명지 국제 신도시 위에 명지 예비지를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겠다. 랜드마크 타워 및 공공 보행로 예시도 해가지고 도로 따로 있고 뭐 보행도 따로 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차후에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자, 다음에 맥도 그린시티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죠? 기존에 원래 이게
엑스포 지고 있는데 이 엑스포 부지가 엑스포 사업이 북한으로 가면서 이 맥도가 어떻게 되냐 상당히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관심사가 떠올랐지만 올해죠 올해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에 새롭게 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사람도 많이 찾고 있죠.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지 그거 다 보상할 그 비싼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것도 부산 강성 맥도 이론이고요. 맥도 이론이고 약 100만 평이에요.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또 뭐 국가 도시공원 지정 계획을 이제 부산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까지 완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보시죠. 사업비가 2조입니다. 2조. 근데 제가 볼 때는 2조 더 얻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세에서 2조로 계산했지만은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하고 일수도 주변 해가지고 국가 도시 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둔치도입니다. 사실은 맥도 공원에 올라오기 전에는 이 둔치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에코 델타 시티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니만 이게 많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 보면 둔치도의 활용 방안 및 추진 전략이라는 용역 보고서 발표가 되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둔치도에 이렇게 이제 공원화를 시키겠다. 또 그 전부터 사실은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 둔치도 국가공원 지정을 해달라고 굉장히 그 당시 부산시에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그건 진행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둔치도도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장님이 둔치도에서 맥도로 지금 방향을 좀 틀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 둔치도가 이제 아예 없어지냐, 개발 계획이.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른 계획이 올라올 거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뭐 투자 포인트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국제자유물도시하고 동남국제도시지구인데요. 가덕 신공할 때 다시 좀 더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좀 말씀드릴게요. 국제자유물류도시는 사실은 부산 강서구 죽동동, 중림동, 복림동 이런에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40여만 평이고 사업비가 8조입니다. 엄청난 사업이죠. 최초에는 부산만 한 게 아니고 부산, 경남, 김해가 같이 공동을 추진했고요. 그 당시엔 사업비가 약 17조 예상이었고 작년입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하고 김해시에서 공동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제 통보를 부산시에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산시 단독으로 현재 기본 구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물도시도 마찬가지고 동남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내년도 3월달 이후죠. 내년 3월달 이후에 가덕신공항 사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사타. 사전 타당성 조사죠. 현재 지금 연구 용역이 들어갔고 올해 5월달에 들어갔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달에 가덕신공항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때 이 국제자유물도시하고 그 다음에 동남국제도시지구 김해공항 왼편이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값도 분명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 데이터 내년 3월달입니다. 3월달 이후에 저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정말 내년 3월달 이후에 저 데이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국제자유물류도시하고 동남국제도시지구는 가덕신공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 판단만 좀 하시면 되겠네요. 연구 용역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토지 투자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죠. 지금도 들어가는 포인트는 맞죠, 사실은요. 그래서 기존에는 국제자유물도시가 부산시하고 김해시를 통합해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부산시 쪽에서만 지금 이제 따로 부산시 입장입니다. 부산시에서 따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자, 그러면 김해는 안 움직이냐? 이건 아닙니다. 김해도 지금 이제 별도로 지금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김해 시청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도 많고요, 사실은요. 집중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죠, 김해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머지않아서 아마 저 부분에 김해시에 대한 결과도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지금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느 지역부터 개발될까? 물음표입니다. 강동 공공주택이 있고, 대저 공동주택이 있고, 영구개발 특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맥도도 나타나고 있고, 국제자유 물도시, 동남국제도시지구, 그 다음에 가덕신공항, 부산신항 등등등 있는데, 현재 이 전체 사업에서 기존에 진행되는 거 빼고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거는 대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확정된 거. 그 다음에 가덕신공항이죠. 확정된 거만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거. 예. 그 다음에 강동 공공주택지구도 확정됐죠. 대표적으로 대저 공공주택지구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상 절차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돼요. 보상 가격이 얼마 잡힐지 이 부분을. 그리고 그래서 어느 지역부터 개발될까? 물음표. 가덕신공항 내년에 발표하게 되면은 이 전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은 전체 토지가 수용입니다. 수용. 왜 그러냐면 서부산 지역은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밖에 없습니다. 공공.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땅에 뭐 농막 짓는다든지 농가 창고 짓는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공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업은 대다수가 수용이다. 또 특히 개발 제한 구역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서부산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그냥 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도에 명지 예비지 농지 가격 보상비가 평균 135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부산 강서구 지역에 서부산 지역의 토지 보상비 농지 기준입니다. 농지 기준. 농지 보상이 뭐 70만원 나온다, 80만원 나온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을 못하겠죠. 감사평가사에서 뭐 작업하겠지만 서부산 지역에 앞으로 나오는 비용은 명지 예비지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 위로 움직인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저 공공주택 지구의 저 땅의 지면제 토지 보상비가 얼마나 잡힐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은 나머지 지역의 토지 보상비가 어떻게 잡힐지는 정확하게 아마 잡힐 거예요. 자, 오늘은 서부산이 바뀌고 있다. 서부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일부입니다. 일부. 지역 분석하고 토지 투자 측면에서 이제 좀 알려드렸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음 영상에는 2부 해가지고 가덕신공항과 동부간 물류 플랫폼, 그 다음에 3부 영상에는 가덕신공항으로 집중되는 교통해가지고 도로와 교통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든 아파트 투자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동네에 어떤 개발의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김해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산 강서구 서부산 지역에 엄청난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투자할 때 가능하면 개발 계획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